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설 강의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를 본 친구들은요, 아마 이 문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내게 환한 불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 뭔지 아세요? 내게 환히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 왜 우리 학력평가나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필적 확인란에 이렇게 문구 같은 거 계속 쓰는 거. 그래서 1교시부터 해서 시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매 시간 답안지에 쓰는 문구 있잖아요. 그 문구는 기왕이면 학생들에게 좀 따뜻한 마음과 또 환한 미소 이런 걸 줄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찾아서 여러분께 한번 써 보십시오라고 한다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환한 어떤 웃음을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했는데, 환한 불을 밝혀주는 그런 사랑의 말들이다. 여러분 쓰면서 그런 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기왕이면 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뭔가 환히 밝혀주는 사랑의 말,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말을 기대할까? 제가 언젠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뭐 널 믿어, 넌 잘할 거,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그거보다는 1위로 올라갔던 말이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느라고 많이 피곤했지? 정말 수고했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니? 뭐 열심히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참 가슴 뭉클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그럼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 오늘 하루 참 힘들었지? 수고 많으셨어요. 또 친구한테도 그러다 보면 또 나에게도 이 따뜻한 사랑의 말을 또 전해주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 또 힘든 또 우리 수험 생활 아니면 고2 생활에 있어서도 좀 때로는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을 달래가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때보다도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해설 강의 4부는요 사랑의 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칸 32번부터 순서 37번까지 6문제를 다룰 텐데 해설 강의에 있어서 가장 좀 버거운 그러한 설명의 파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난도도 높고 또 읽어야 하는 글의 내용과 이해해야 하는 양도 많아서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32번 빈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빈칸은요, 한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빈칸이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요거에 반해서 32번하고 3번, 4번은 긴 빈칸이 거의 모두 지문의 제일 마지막에 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빈칸이다 라고 하면 글의 핵심,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많은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은 글의 주제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빈칸이 와 있다. 글의 핵심, 글의 주제, 글의 요지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그럼 다들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그거 말고 그래 결국에 글의 요지가 뭘까? 주제가 뭘까? 요거 생각하시면 그러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겠습니다. When you are driving a car 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여러분 기억력이에요. 기억. 뭐에 대한 기억이냐라고 했을 때 How to operate the vehicles. 그래서 이 자동차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억.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로 보고 comes from 어디에서 온다? 동사 파트 시작하는 걸로 서술부의 시작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을 하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하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한 세트, 뇌세포의 한 세트에서 그 기억들이 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기억은 기억인데 무엇에 대한 기억이냐? How to navigate the street라고 하니까 navigate the street 하면 뭘까요? 도로를 navigate, 이제 주행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 주행을 할까? 도로 주행에 대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to get to your destination까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도로 주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억, 이것은 역시 springs from 하면 아까 comes from처럼요, 어디에서 생겨나다, 어디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 또 다른 세트의 어떤 신경세포에서 온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The memories, 또 기억이네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인데 of의 이하의 기억, 그 다음에 of 이하의 기억, 그 다음에 of 이하의 기억. 운전하는, 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로 주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라고 했더니 driving rules, 그 다음에 following street signs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운전하는 어떤 규칙, 운전 법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을 따르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기억은 그 다음에 originates from, 똑같아요. comes from, springs from, originates from. 그럼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또 다른 뇌세포의 패밀리, 뇌세포 집단에서 온다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감 잡을 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억은 한 세트의 세포의 뇌세포에서 오고, 요거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세트의 뇌세포에서 오고, 또 이거에 대한 기억은 또 다른 뇌세포의 어떤 집단에서 오더라 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ought, 생각들, 그 다음에 feelings, 감정들. 생각, 감정인데 어떤 거냐? 뒤에서 꾸며주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운전 그 자체,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는 생각, 그 다음 느낌, including 이런 거를 다 포함하더라라고 했는데 close calls라면 좀 어려운가요? 밑에 있어요. 위기일반, 다른 차들하고 위기일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운전하는 경험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감정, 생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comes from,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더니 또 다른 어떤 세포 집단에서 오더라라고 해서 드디어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와,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 그러면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기억은 여기서 오고요. 이런 기억은 또 다른 데서 오고요. 이런 기억은 또 다른 데서 오고요. 운전 하는데 각각의 기억들이 뇌의 세포의 다른 이런 쪽으로해서 다 그런 기억들이 유래하게 되는 거구나. 거기에서 기억이 오게 되는구나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you do not have,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conscious awareness라고 하면 어떤 인식의 여기서는 의식하는 거잖아요. 인지적인 어떤 의식 이런 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딱 알고 있는 거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해서 이 모든 개별, 별개의 mental plays라고 하니까 뭘까요? 정신적인 활동. 자, 그리고 cognitive neural firing이라고 했는데 인지적인 신경계 어떤 활성화 같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라든가 신경세포의 어떤 활성화 이거에 관련돼서 뭔가 의식적인 인식, 그쵸?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걸 다 깨닫고 인식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work together. 함께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함께 다 얽혀서 그래서 synthesize라고 하면 종합하다, 합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로? 여러분 전반적인 경험 결국엔 종합하게 되더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억들이, 다양한 세포들, 다양한 뇌 부분에서 기억들이 유래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식적으로 깨닫고 인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함께 다 조화를 이루어서 전반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더라. 그럼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기억들이 다른 곳에서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함께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경험을 이루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다 보면 뭔가 중요한 전체 흐름의 파악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기억들 결국에는 합쳐져서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더라. 실제로 we don't even know, 우리는 심지어 몰라요. 뭐를 모르느냐?
이런 차이점 몰라요. 차이점 between A and B 하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 우리는 실제로 모릅니다. 심지어는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we do know 강조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이건 정말로 압니다라고 해서 뭘 아느냐? They are strongly intertwined라고 해서 intertwined라고 하면 뒤얽히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다 뒤얽혀 있더라. 이거는 확실히 알더라. 얘랑 연결되는 게 뭡니까? 앞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을 해서 그래서 경업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내더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서로 뒤얽혀 있구나. 그래서 that is why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라고 해서 뭐요? True improving memory. 진정한 여러분 기술력의 기억력의 상승,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것은 can never 결코 이런 거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be about 뭐에 관련된 거? 기억력, 기술 그걸 사용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뭐요? They can be helpful. 아주 도움은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억력, 기술 같은 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걸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하게 어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억력에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만 잘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건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하나의 기술들 그거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서 본 모든 기억들은 다 얽혀있고 서로 함께 작용하고 작동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here's the bottom line. 여러분 bottom line이 뭔 줄 알아요? 요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어떤 요점이냐? To improve, 향상시키고 preserve, 이제 보존하는 거예요. Memory, at the cognitive level이라고 하니까 인지적인 수준에서 기억력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요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핵심과 주제라고 했잖아요. 운전하는데도 다양한 기억이 각각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더라. 근데 이게 다 합쳐져서 운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그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있어서 단순히 기억력에 관련된 기술들 사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뭔가 이렇게 다 통합돼서 같이 함께 어우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여기에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거 건강 얘기 아니었고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좀 침착하게 하세요. 마음 침착하게 하세요도 상관없죠. 자, concentrate on 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에 집중합시다 라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work on all functions of your brain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 있잖아요. 그 기능을 어떻게 한다? work on 이라고 하면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수준에서 기억력 높이고 싶다.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뒤엉켜서 함께 하면서 어떤 기억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 높이고 싶어?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함께 intertwine 하거나 그쵸? work together 하는 거가 중요하겠다.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뇌의 모든 기능들 다 work on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겠네요. 5번에 가보면 뭡니까?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배운 것을 with 이하랑 딴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요 지문을 다시 한번 봐보면 운전의 얘가 초반에 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운전 봐봐. 각각의 기억들 다 사용하거든.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work together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에 있어서 높게 하고 싶으면 work together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뇌의 기능들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도.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글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빈칸으로 들어가 있구나. 됐습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따로, 문법 따로. 이게 아니라 단어, 문법, 구문 이런 거 다 작동을 해서 이제 독해라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이어나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의 모든 기능을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것. 됐죠? 여기까지가 32번 함께한 첫 번째 빈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3번은요. 6페이지로 가서 역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들어가 있고 3점이다 라고 해 조금 난이도가 높을까?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빈칸이니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주제가 뭘까 가겠습니다.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많은 철학자에 따르면 there is a purely라고 하면 순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에 따르면 아주 순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뭐에 대한 이유일까요? 왜 과학은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왜 과학은 결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걸까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더라. 그럼 여기까지. 왜 과학은 모든 걸 다 설명을 못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왜일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하고자 하는 얘기 여러분께 이미 던져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For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whatever it is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합니다. invoke는 밑에 있어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거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얘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 이걸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설명할까요? The second thing. 두 번째 것을 무엇이 설명할까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언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설명을 할까? 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To illustrate. 자, 예를 들어보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걸 설명하려면 이걸 언급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자, 너무 추상적이면 누구를 떠올려 볼까요? that 이하를 떠올려 보자라고 해서 뉴턴이 설명했습니다. diverse range of 라고 하니까 아주 다양한 범위의 phenomenon 현상이에요. 현상은 현상인데 여기에서는 using his law of gravity. law of gravity라고 하면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다양한 범위의 현상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여러 가지 현상 요걸 설명할까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얘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력의 법칙은 누가 설명하지? 뭐가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what explained? 뭐가 설명할까? The law of gravity itself. 맞아요.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뭐가 설명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요. 왜 모든 bodies, 물체 정도 생각합시다. 왜 모든 물체가 exert a gravitational attraction on each other. 여러분, exert라고 하면 exert A on B. A를 B에다가 행사하다 이런 의미로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 묻기를 왜 모든 물체는 중력을 서로에게 행사를 할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쵸? 자, 현상 설명하는데 중력. 그쵸? 그럼 이 중력이 왜 모든 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은 왜 모든 거에다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할 텐데 그 뒤에 보니까 뉴턴이요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뉴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시를 들어서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왜 모든 물체는 서로에게 중력을 그러면 행사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뉴턴도 모르는 그러면서 뉴턴의 과학에서 이 중력의 법칙 이것은 뉴턴 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fundamental principle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면서 it explained 이 중력의 법칙은 다른 것들은 설명하지만 could not be explained.
자기 그 자신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중력의 법칙은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중력의 법칙 자체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쵸? 여기에서 the moral generalizes라고 하니까 the moral 여기서는 교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나온 교훈 일반화 되어집니다. 교훈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중요한 거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한 이거는 설명이 곤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일반화시켜 보면 however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can explain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however 하면 또 바로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로 하려면요 많은 경우에 거의 10중 8군 however 뒤에 컴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거 없죠. 없으면서 however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can explain이라고 하면 이때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미래 과학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명은 설명인데 그게 제시하는 설명들 즉 미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걸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미래 과학이 주는 그 설명들 이것은 will have to make use of 뭘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법칙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법칙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거는 참 뭘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더라. 뉴턴도 모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가보겠습니다.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nothing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follows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면 일종의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는 대디아이더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건 없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at least 적어도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 이런 법칙 그 다음에 원칙의 일부는 어떻게 해요? 그쵸 스스로를 설명 못하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뭘 가지고 설명해야 될지 미제로 남는 거죠. 왜? 많은 현상을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주면 중력의 법칙 이거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법칙이라든가 원리들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설명이 안 된 상태로 남을 거다 정도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칙, 그 다음에 원리의 몇몇들은 govern, 지배하더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뜬금없이 be based on 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근거하더라 라고 해서 객관적인 observation 관찰이거든요. 객관적인 관찰 얘기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법칙들 그 원칙들의 일부는 will remain 아마 남을 거예요. unexplained라고 하니까 맞아요. 설명 안 된 채로 아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be compared with라고 하니까 다른 이론하고 비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difficult to use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그 자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이 지문에 있어서 뭡니까? 그 뉴턴 시대의 이야기 들면서 중력의 법칙이 얼마나 많은 걸 설명하고 있느냐. 근데 정작 중력의 법칙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기본적인 법칙, 원칙들 스스로 설명이 안 되어진 상태로 남더라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긴 빈칸 역시 핵심을 담고 있는 마무리를 하는 주제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라서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분하게 특히 앞에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가 나왔다, 에피소드가 나왔다, 그게 전달하는 교훈,
핵심 메시지가 바로 글의 주제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 주제 파악에 관련된 문제는요,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빈칸이 되는데요. 역시 맨 마지막에 빈칸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ne example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웃음의 역할입니다. 어디? 사회적인 맥락 상황에서. 그럼 사회적인 상황에서 웃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의 예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상황이다, 뭐 여러 사람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웃음의 중요한 역할이다. 요거에 관련된 예, 두브로 그리고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examined,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학자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뭐 frequency라고 하면 빈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웃음의 빈도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It matched pairs of라고 하니까 pairs, 쌍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strangers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쌍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면 친구 연결을 한 거예요. 쌍으로. who watched. 자, 근데 친구들로 구성된, 낯선 사람으로 구성된 뭐 이제 쌍이던 아니면 이제 친구로 이렇게 짝을 지었건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하더라? who watched. 봤어요. 재미있는 비디오를 함께 봤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mpare to라고 하니까 비교를 했네요. 누구 이러한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즉 재미있는 비디오를 혼자 본 사람. 아, 그러면 이러이러한 한 예로 웃음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그거에 관련한 한 예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조사해 본 게 뭐냐면 웃음의 빈도수를 조사해 봤구나.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사람들을 짝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나 모르는 사람 짝, 친구 짝. 그러면서 비디오를 함께 보게 한 거예요. 그럼 짝지은 모르는 사람 짝 혹은 친구들 짝 해서 비디오 보게 했으면 또 요거는 어떤 다른 집단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웃음의 빈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조사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랑? 이번에는 혼자 보는 사람하고. 그러면 자, 혼자 비디오 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의 짝, 모르는 사람의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거, 아니면 이번에는 친구들을 이제 한 쌍으로 짝을 이루거나 해서 비디오를 보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알아내는 건 뭐예요? 웃음의 빈도, 얼마나 자주 웃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한 거예요. 자, th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역시 뒤에서 주어 동사가 꾸며줘요. 그래서 한 명 하면 개개인이 자 썼어요. 웃는데 사용한 시간은 nearly, 거의 twice, 2배? 뒤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는데 as 있으십니까? 뭐뭐만큼 뭐뭐하니면 좋겠는데 앞에 배수사가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수사가 오면서 as가 오게 되면 뭐뭐뭐보다 몇 배 뭐뭐뭐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요 세 그룹에서 이제 뭘 또 알아보느냐? 웃는데 사용한 시간, 이거를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 혼자 있을 때보다 짝을 이루었을 때가 거의 2배 정도 더 빈번하더라. 그럼 웃음에 쓰는 시간이다. 웃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더 많이 웃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웃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빈번했더라. 더 많았 2배 정도 많았더라라고 하니까 이때 더 많이 웃더라 정도 보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비교하는 그룹을 나눴고 그 다음에 웃음에 대한 빈도, 웃는 시간 이런 거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Frequency of laughing이라고 하니까 웃음의 빈도, 이것은 only slightly shorter 이라고 하니까 약간 shorter, 더 적더라. 뭐에 있어서? 친구들에 있어서 된, 뭐 낯선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웃음의 빈도가 살짝 더 낮더라. 그러면 요 둘 봤을 때 웃음의 빈도가 좀 더 낮더라 라고 하면 뭐요? 낯선 사람들 있는 것보다 요때가 조금 더 웃음의 빈도가 좀 더 약간 좀 부주 적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결국 요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웃는 거는 모르는 사람 짝 이루었을 때 좀 많이 웃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친구랑 짝이는 사람, 그리고 요때가 좀 덜 웃게 되는 것 같더라 정도 대략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나올 것 같아요. According to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에 따르면 자, 웃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모르는 사람과 웃는다. 이것은 served to 이하에 기여하더라. to 이하에 이바지하더라. 즉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 웃는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길까요? 만드는 거예요. 요거요. social bond. 여러분 social bond가 뭘까요? 사회적인 유대감이 생기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웃는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웃는 거. 이것은 유대감이 생기더라. 어떤 유대감이냐라고 했더니 만들다 서로 즉 짝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서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make 목적어 목적 보어가 되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각각의 사람이 feel comfortable.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둘이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되어지는 유대감이 생겨지더라. 그러면 요 세 경우에 있어서 요때가 제일 웃는 빈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웃으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 웃으면서 유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설명은 is supported by 이하에 의해서 이제 뒷받침되어집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실인지 한번 봐볼게요. In their stranger condition이라고 하니까 낯선 사람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when one person left 어떤 사람이 하나 웃잖아요. 낯선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한 사람이 웃잖아요. 그러면 the other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웃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 이 사람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하니까 laugh as well. as well 하면 뭐뭐도 역시 이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 웃더라.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역시 웃을 가능성이 높았다. 라는 사실에 의해서 또 뒷받침되어지더라라고 해서 맞아요. 낯선 사람인데 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나머지도 따라 웃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 보면 서로 좀 기분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유대감.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대충 여러분 이 실험,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쌍을 이뤘을 때. 근데 그 쌍에서도 친구끼리 짝지어진 것보다 낯선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이 웃으면서 웃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유대감이 생겨지는. 그쵸?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조건. 혼자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하고 짝을 이뤘느냐 아니면 친구랑 짝을 이뤘느냐. 요 세 가지 상황은 did not differ. 다르지 않았습니다. 레이팅 하면 평가하는 거거든요. 뭘 평가하느냐라고 했더니 비디오가 재미있는지 또는 여기서는 feelings of happiness 하면 행복한 감정, feelings of anxiousness라고 하면 불안감 이런 거. 그래서 행복감이나 불안감 또는 비디오가 재미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뭐 행복감이나 아니면 비디오 재미있는 거 이거 평가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쵸? 그렇다면 평가는 다르진 않았지 뭐는 달랐어요? 웃음의 빈도수는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유대감이 좀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할 때는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발견은 that 이하를 의미하더라. that 이하를 암시하더라라고 해서요. 보니까 그렇다면 웃는 빈도수 있잖아요. 이것은 was not because 이하 때문이 아니더라.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바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로 문장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찰 실험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웃음의 빈도수 이것의 원인은 we find things funnier. 저거 더 재밌구나. when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게 더 재미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하고 있을 때 뭔가가 더 재미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뭐 때문에 이렇게 더 빈번하게 웃는 걸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비디오가 별로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더 재밌고 이게 아니라 특히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웃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서로 편안해지는 사회적인 유대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뭐 때문에 웃는 빈도
가 높아지게 되는 걸까? 딴 사람하고 있을 때. 자, 봅시다. Have similar taste in comedy and humor라고 하니까 코미디와 유머에 있어서 비슷한 취향을 가졌기 때문에 아유,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보면 are using laughter이라고 하니까 웃음을 사용하더라. connect with others. connect with 하면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웃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니까 이건 괜찮네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뭔가 유대감을 형성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짝일 때 더 웃는 빈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일단 좀만 더 참고 가볼게요. reluctant, 꺼리더라 라고 해서 innermost 하니까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싫어하더라 라고 해서 내면에 있는 감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자, content라고 하면 내용입니다. situation이라고 하면 상황이거든요. 상황보다는 내용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더라 라고 해서요. 뭐 비디오의 내용이다 웃음거리를 주는 내용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비교되는 우리가 연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편안하게 느끼더라 around others than alone이라고 하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을 때 더 편안하게 느끼더라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뭐가 될까요?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아까 포인트가 되는 건 요거예요. 낯선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웃더라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회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는 이 유대감으로 인해서 각각의 쌍을 이룬 사람이 더 편안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앞에서 봤었던 웃음의 중요한 역할이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쵸. 뭔가 사회적인 유대감을 주니까. 그러니까 친구끼리 나 혼자 있으면 유대감 만들 필요 없고 친구끼리는 이미도 알고 있는 사이.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웃는 빈도가 많아지면 유대감 형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맥락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정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있는 내용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웃음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대감을 만들더라 라고 하니까 바로 정답은 2번에 해당하는 걸로 연결하면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을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면 특히 맨 마지막 문장에 긴 빈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어떤 실험이 나왔다, 관찰이 나왔다, 에피소드가 나왔다 그게 전달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5번 무관한 문장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무관한 문장이다 라고 하면 초반에서 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초반에서 명확한 주제를 찾기보다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이렇게 뭔가 한 가지로 모아지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오늘날 디지털 네이티브스라고 하니까 뭐 디지털 유목민 정도 한번 봐볼게요. 오늘날의 디지털 유목민들이 디지털 여러 가지면 잘 활용하는 그러한 세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have grown up, 성장했습니다. immersed in 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몰입해서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몰입했느냐? 디지털 기술에 몰입을 해서 성장을 했고 그쵸? and 뒤에 누구 연결할까요? possess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동사가 등장하네. 그러면 동사 하나, 동사 둘, and가 주어 뒤에 서술부 두 개를 연결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유목민은 디지털 기술에 몰입해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술적인 aptitude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aptitude다라고 하면 뭐 자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질이냐?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어떤 힘을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 있어서 오늘날의 디지털 유목민들 기술 같은데 이 디지털 기술에 몰입해서 그런 기술과 함께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기기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맞아요. 자질도 가지고 있는
but 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까지를 여기 가볼게요. 하지만 그들, 즉 디지털 유목민들은 알고 있어요. which apps, 조심하세요.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될지, 또는 which website,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디지털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they do not know, 몰라요. They do not understand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뭘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 The workings behind the touch screen. 터치스크린이라고 하니까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그 디지털 유목민들이 쓰는 기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터치스크린 뒤에 있는 workings, 작동 원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반드시 아는 거는 아니더라. 자, 처음에 디지털 유목민에 대한 정의, 설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앱을 쓸지, 어떤 웹사이트 갈지 이런 건 알지만 정작 그런 기기에 관련된 어떤 작동 원리, 이거를 반드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는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Technological literacy라고 하니까 기술적인 literacy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능력들, 여기에서는요, 기술적인 어떤 활용 능력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적인 활용 능력 필요합니다. If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s, mechanics and uses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떤 기술의 어떤 mechanics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에서는 기술의 mechanics 뭐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어떤 사용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맞아요. 기술적인 어떤 활용 능력 이런 거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in much the same way, 같은 방식. 뭐와 같은 방식이냐라고 했더니, 자, 공장의 노동자입니다. 100년 전에 공장의 노동자들, 100 years ago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 옛날에 공장의 노동자들은 needed to understand, 알 필요가 있더라라고 했는데 뭐요? 기본적인 구조, 엔진의 구조 같은 거, 그런 걸 꼭 알 필요가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는 100년 전에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도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 알았어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공장의 노동자처럼 엔진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디바이스 같은 기기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우리 세대는 뭘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elemental, 기본적인 원칙, 즉 우리 기기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 원칙,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디지털 유목민들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작동 원리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반드시 아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근데 기술에 가서 다양하게 이런 기계의 어떤 역학이라든가 사용 같은 거, 이런 걸 알고자 한다면 기술적인 활용 능력,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 옛날에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그 기기에 관련된 기본 원칙, 이거 알 필요가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어느 정도 이런 기기들의 어떤 작동 원리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면 수명일 거 아니에요. 이런 기기의 수명, 이것은 depends on, 달려있더라 라고 했는데 quality, 품질이요. 뭐? 소프트웨어의 어떤 품질, 우수성에 달려있더라 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as well as 라고 하니까, 그러면 뒤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기기의 수명은 하드웨어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우수성, 이런 거에 달려있더라. 그러면 4번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기의 수명. 그거는 기계의 수명에는 무엇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고요. 그 앞에서는 우리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적어도 우리 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기의 수명 얘기하는 거니까 살짝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일단 빼놓고 이것은 empowers라고 하면 가능하게 하더라.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더라라고 했는데, this가 뭘까 생각해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deploy는 밑에 있어요. 사용하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거 가능하게 하더라라고 했는데,
있는데 뭐요? 이것도 아주 매우 최고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 그러면 this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수명보다 그럼 얘를 빼버리면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에는 뭐가요? 우리는 기기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 그런 기본적인 이해하면 그럼 결국에는 최고로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최고로 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 빼버리고 나면 this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3번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구나. 그럼 4번은 빼버려도 된다. 더 정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유용하게 최고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쓴다.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 우리의 어떤 능력, 힘을 최대로 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달성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어떤 우리의 능력도 최대화하게 되더라라고 이어지니까 4번 기기의 수명 얘기는 빼버리고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다루는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보통 무관한 문장 찾으세요라는 지문 처음에 한두 문장에서 딱 그 주제가 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조금씩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바로 여기 한 3번 문장 정도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관한 문장을 찾는 지문하고는 조금 다른 전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4번의 내용은 빼버릴 수 있고 그리고 4번의 내용 빼놓고 3번하고 5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있지 않아요? 최근에 뭐 온라인 수업이다 뭐다 해서 교실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는 능력 보면 선생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건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6, 7번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 7번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좀 더 난도가 높았나요? 여러분의 이제 쭉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보니까 37번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항으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36번은 그거보다 조금 쉽다는 얘기일 텐데 좀 쉬운 걸로 워밍업을 하고 37번은 꼼꼼하게 연결의 고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찾을 때는요. 일단 네모 안에 거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A, B, C에 있어서 다 읽어서 퍼즐을 맞추면 좋겠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네모 안에 글 읽고 A, B, C 초반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녀석만 찾으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두 개는 뭐 확률이 50대 50이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주어진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The ancient Greeks라고 하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used to describe라고 하니까 describe 하곤 했었다. us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곤 했다 보면 되겠네요. 자, 설명하곤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개 매우 다른 ways of thinking,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두 개의 매우 다른 사고방식을 묘사하곤 했어요. 두 개 매우 다른 사고방식 뭔데? 로고스하고 미더스다.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 어떻게 다르지 궁금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로고는 roughly 대략 refer to 하면 뭐 지칭하다 언급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가 굉장히 다르대요. 어떻게 다를까? 다행히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로고는 대략 뭘 지칭하느냐 the world of the logical, the empirical, 그 다음 the scientific 이라고 하니까 논리의 세상, 경험의 세상, 과학의 세상 요거를 지칭하더라 해요. 그러면 로고스는 보통 논리, 경험, 뭐 과학적인 요런 세상이구나. 오케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겠지? 그럼 로고스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뭘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일단 A로 가볼게요. But 하지만 lots of scholars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now and then and now 그러니까 그때고 지금이고 많은 학자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이라고 하니까 좀 더 보다 복잡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더라 그런 상황을 이해하더라 라고 해서요 많은
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거랑 로고스랑 무슨 관점이 있지? 우리는 로고스 얘기 나왔으니까 미서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참고 B번으로 가볼게요. Mythos referred. 그렇지. 로고스가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러면 미서스는 뭘 지칭하느냐? 꿈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상징의 세상을 언급하더라가 되는 거네. 확실히 다르죠. 아까 로고스는 뭐예요? 논리적인 꿈, 뭐 경험적인 세상, 그다음 과학적인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미서스는 꿈, 이야기, 상징 이러니까 확실히 다른 그러한 사고방식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B를 후보에 넣어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 한번 살짝 가볼게요. The frames, 틀입니다. metaphor라고 하면 요거는 은유거든요. 자, we use, 우리가 사용하더라.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유, 그 다음에 틀. 이러니까 여러분 은유다라고 하면 이걸 로고스에 속할까요? 미서스에 속할까요? 은유다라고 하니까 뭔가 상징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에 관련된? 뭐 로고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미서스에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 로고스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그렇다면 미서스는 이런 거다라는 게 나와야 될 테니까 아까 나왔던 B번 먼저 가는 게 확실하네요. 그럼 B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서스는 이런 세상을 언급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처럼 그리스의 몇몇 철학자들은 prize 하면 높이 하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높이 평가하고 look down 하면 경시하는 거죠. 그래서 look down at mythos라고 하니까 mythos는 look down at mythos. 얘는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해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 그 다음에 이성,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누구요? 여기서는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논리와 이성 이것이 make us 우리를 만들더라. 어떻게? 현대적으로 만들더라라고 해서 로고스를 logic, reason이니까 로고스에 관련된 걸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그쵸? 그러면서 스토리텔링하고 myth making. 여기서는 스토리텔링과 myth making, 그러니까 신화 만드는 거 이런 것은 primitive다라고 하면 원시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갔어요. 그래서 두 개는 어떻게 나누고 그 당시에 뭘 더 높이 평가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C로 만약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생각하는 거하고 프레임, 틀하고 그 다음 어떤 은유에 관련돼서 이것은 과학적인 어떤 발견을 형성하더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미서스에 관련돼서 뭔가 조금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까먹고 있는 A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but이 아마 보일 거예요. but. 하지만 그때고 지금이고 많은 학자들은 좀 더 복잡한 그러한 현상을 좀 이해를 하더라.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더라라고 했는데 어떤 복잡한 그러한 픽처냐라고 했더니 미서스와 로고스가 intertwined라고 하니까 intertwine, 뒤얽히게 하다잖아요. 두 가지가 뒤얽혀 있고 그러면서 interdependent, 상호 의존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but이 들어가게 되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살짝 흐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네요. 아까 B의 시작은 뭐였어요? 로고스는 뭐고 미서스는 뭔데 로고스는 높이 평가하고 미서스는 조금 굉장히 원시적이다라고 해서 살짝 이분법적이었지만 A로 가니까 어때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결국 이 두 가지는 뒤얽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의존적이더라. 뭐는 더 좋고 뭐는 나쁘고 그렇진 않더라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어디에? 이야기에 의존을 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과학을 들여다보게 되면 과학도 결국에는 이야기에다가 의존을 두게 되면 이야기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그쵸? 뭔가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것은 C밖에 없으니까 C로 가보도록 할게요. frame, 틀이죠. 그 다음에 은유죠. 우리가 사용하더라라고 해서 세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틀, 은유? 그럼 이때 틀이다라고 하면 생각의 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동사로 shape, 형성하더라, 과학적인 발견. 즉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인 발견을 과학을 이제 형성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 그 다음에 은유, 그쵸? 이런 것들이 뭘로? 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심지어는 shape,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이제 형성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갑니다. 뒤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 그 다음에 어떤 은유,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세상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코페르니쿠스가 가져온 혁명 있잖아요. 이것도 포함하더라라고 해서 more than, 단지 than 이하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더라라고 해서 과학적인 계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연관을 시키던데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했더니 새로운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냐? 우주에 있는 지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그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디로 가느냐? A번에 한번 가보세요. A번에 가보면 로고스와 미토스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면서 과학 자체도 결국에는 이야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더라. 이야기에 의존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예요? 쭉 이어지면서 과학적인 발견, 이런 것도 은유, 생각의 틀 영향을 받으면서 뒤에 가보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 이런 거랑 연관이 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니까 맥락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B, A, C로 이어지는 몇 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가면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이 딱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B번은 너무 편하죠. B번은 금방 왔죠. 그 다음에 A하고 C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읽어보면서 A의 전체 내용, B의 전체 내용에서 살짝 조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 C의 앞부분을 보면서 각각의 단서에서 바로 순서가 맞춰지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A, B, C 세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얘가 분명 바로 이어지는 건 바로 얘 하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거 하나 딱 잡고 나면 나머지는 50대 50 반반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에서 순서대로 가거나 아니면 B 뒷부분과 이어지는 A 앞부분이나 C 앞부분 정도를 찾아보면 될 테니까 일단 내목을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누구냐? 에서부터 문제의 절반 이상은 저는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는 로고스는 뭐고 미서스는 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화해서 그 미서즈에 관련돼서는 경시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맥락을 가면 C번은 바로 마지막에 연결되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37번엔 그게 조금 더 심했다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요? 다시 한번 찬찬히 가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doubt라고 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that 이하에 있어서 뭐요? The length of some literary works라고 하니까 literary works라고 하면 문학 작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몇몇 일부 문학 작품의 length, 길이는 overwhelming, 압도적이다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몇몇 문학 작품 보면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명작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10권, 20권 이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몇몇의 길이는 압도적이다, 어마어마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읽거나 translate라고 하면 번역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수업 시간에 읽거나 번역하는 것은 얼마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읽고 번역한다. 이것은 can be such a boring experience라고 하니까 such a boring experience, 매우 지루한 경험 되겠죠. 그리고 뒤에 딱 대시 이어지니까 여러분 바로 보여야 돼요. such that 아셔야죠. such 되면 such, 매우 뭐뭐해서 that이야 하더라. 요렇게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읽고 번역하고 이것은
매우 지루한 경험이 되어서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외국 서적을 오픈 어게인 다시 열어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어서 포인트는 뭐죠? 몇몇 문학 작품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읽고 뭐 번역하고 너무 지루해서 애들은 그런 책 별로 다시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까지가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ABC 초반을 볼게요. 게다가 덧붙여서. 여러분, 게다가 덧붙여서 하는 역할이 뭐죠? 같은 비슷한 내용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덧붙여서 자, 뭐가 있느냐?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봤더니 cannot be illustrated by 이하에 의해서 충분히 적절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특징이 있다. by가 뭐냐고 했더니 short excerpt라고 해서요. excerpt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될까? 밑에 발췌. 그러니까 짧게 뭔가 이렇게 좀 뽑아낸 발췌문 같은 거 있잖아요. 발췌의 글 있잖아요. 그럼 짧은 발췌에 의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문학 특징이 있더라. 게다가. 그러면 여기는 뭐다? 긴 글이 너무 힘드니까 좀 짧게 읽으면 좋을까? 근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발췌한 거에 의해서는 뭔가 설명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짧은 걸로 해서 읽는 거, 그거는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럼 일단 B번으로 가볼게요. extract. extract도 뭐냐면 뽑아낸 거, 발췌본이 되는 거예요. 긴 글이나 작품에서 이렇게 일부를 딱 이렇게 발췌해낸 거. 이것은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예요. 그럼 뭐의 해결책이 될까요? 너무 길어서 애들 싫어하고요. 다시 안 보려고 해요. 그래? 그러면 발췌본을 쓰면 어떨까? 왜? 좀 짧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해결책이니까. 일단 B는 후보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짧은 발췌, 이거는 좀 불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발췌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나오겠네요. 안 좋은 점 있는데 게다가 또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일단 B로 간다. 그럼 일단 C로 한번 가볼까요? 반면에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 오로지 노출되었어요. bite size chunk라고 하니까 chunk는 이렇게 작은 뭐 토막, 덩어리예요. bite size라고 하니까 아주 짧은 거, 그쵸? 바이트라고 하면 한 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짧은 토막글 정도, 여기에만 노출된 아이들은 결코 이런 만족감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짧은 글을 읽는 아이들은 만족감이 없을 때, 그럼 이거는 짧은 글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얘기. 그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거 안 좋더라. 게다가 짧은 글은 또 안 좋은 게 있더라. 아까 A에 있었잖아.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시작은 B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주어진 건 뭐다? 문학작품 너무 길어서 애들이 싫어하더라 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췌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있겠구나. 그러면 장점들은 명확해요. 그 장점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장점이 있느냐? Reading a series of passages라고 하니까 일련의 passage, 단락 읽는 거예요. 어디? 다른 작품으로부터 일련의 단락들을 이렇게 갖고 읽으면 그거 읽는 것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더라. 더 많은 다양성. 수업 시간에 있어서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게 되고, 맞아요. 일련의 그런 단락에서 이렇게 뽑아낸 것들, 그런 것들 읽잖아요. 다른 다양한 작품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수업이 좀 단조롭거나 이런 거에서 피하게 되는 다양성이 있게 되고, so that,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has a greater chance of 라고 하니까 뭐뭐의 기회를 갖는다, 뭐뭐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근데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monotony라고 하면 단조로움이거든요. 단조로움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while ing, 여전히 뭐뭐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일련의 그 다른 작품에서 단락 같은 것 이렇게 읽게 하면 그러면 수업이 더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단조로움은 피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전히 주는 거예요. 학습자들, 학생들에게 테이스트라고 하니까 맛을 주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at least 적어도 어떤 맛이냐? 저자의 어떤 특별한 flavor이라고 하니까 저자의 어떤 특별한 flavor, 뭐 묘미 같은 이런 걸 맛보기를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짧은 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짧은 글 같은 걸 읽게 하면 선생님은 단조로움 피하고 아이들은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 작품의 어떤 묘미 이런 건 살짝 맛은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뭐다? 발췌를 해서 아이들을 읽히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죠. moreover, 게다가 더 안 좋더라. 그거 말고 어디로 가느냐? C로 가면 되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라고 하니까 살짝 상반되는 거예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은 학생인데 이렇게 짧은 글에 노출된 짧은 걸만 읽은 아이들은 결코 만족감을 갖지 못할 겁니다. 어떤 만족감이냐? 아는 거예요. 전체적인 책의 어떤 구성을 아는 그런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왜? 발췌된 것만 조금만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만족감은 없을 건데 자 이것은 after all 결국 만족감입니다. 어떤 만족감이냐? 뒤에서 꾸며주네요. 우리 대다수가 추구하는 거예요. when? 언제? 우리 모국어로 된 뭔가를 읽을 때 우리 대다수가 추구하는 이러한 만족감. 그 만족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전체를 좀 읽어서 책의 전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런 만족감은 못 얻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만족감은 모국어로 된 걸 이렇게 좀 천천히 읽다 보면 전체적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짧은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점, 안 좋은 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안 좋은 점, 아까 moreover, 게다가 덧붙여서잖아요. 그럼 덧붙여서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인 특징? 짧은 글에 의해서는 충분히 설명 안 되는 문학적인 특징. 그쵸? 어떤 문학적인 특징은 그 글 전체로 읽어봐야 될 텐데 짧은 글을 읽으면 이런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놓치게 되는 충분히 설명 안 되는 문학적인 특징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야기나 등장인물의 어떤 전개라든가 예를 들면 나오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어떤 involvement다라고 했는데 독자들의 involvement, 독자의 어떤 몰입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의미하게 되는 뭔가 독자의 몰입이라든가 unfold하면 펼치는 거거든요. 복잡한 주제를 펼치더라. 뭘 통해서? juxtaposition이라고 하면요. 병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대조적인 관점을 이렇게 병치하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주제 같은 걸 이렇게 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놓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가 나오니까 한 개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길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발췌를 주면 좋을 것 같더라. 하지만 반면에 짧은 글만 읽으면 이런 만족감은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짧은 글을 읽으면 또 때로는 놓치게 되는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도 있더라. 순서대로 가죠. 그러면 B, C, A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뭘 놓쳤던가, 그쵸?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면 분명히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시험을 보다 보면 긴장도 생기고 또 37분쯤 되면 시험 보다가 시계를 봤을 때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나 이거 나머지 시간에 남은 부분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또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는요. 정해진 시간 내에 또 정해진 문제들을 꾸준히 계속 반복 연습해서 풀면서 어휘력도 많아지고 구문력도 많아지고 또 문제 출제 원리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천천히 가속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2학년이 된 첫 시험이다. 선생님 저는 이게 문제네요. 이걸 좀 더 부족해서 놓쳤네요. 그럼 그거를
다음 모의고사 때, 다음 학력평가 때까지는 그 점을 차근차근 이어가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학년에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탄탄하게 준비된 자세로서 이제 고3 수험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까지 가려면 이제 문장 넣기, 장문 독해, 요것도 복병들이 많거든요. 나머지 파트는 우리 조명훈 선생님께서 계속 이어서 해설 이어주시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